윤유경 원장입니다. 2025년 2차 고입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평택내 고등학교 시험지 전격 분석이 오늘 설명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 학원 내에 2023년, 2024년 대입 성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치 약한 서울대, 연세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입시가 다른 해보다 한 2배 정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수준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보이고 있고요. 수의대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년간 535건의 대학 입시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국영수 전교 1등이 40명이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국영수 같은 경우 1등급이 99명이나 됐어요. 굉장히 놀랍죠. 한 학교에 1등급이 12명, 13명 될 텐데 굉장히 몇 개 학교입니까? 굉장히 많고 국영수 100점도 40여 명이나 되고요. 한 등급이 아니라 2등급 이상 상승한 친구들이 43명. 그다음에 저는 이 친구들 굉장히 응원하고 주고 싶어요. 30점 이상 상승한 친구들이 9명. 대부분 이제 저희 학원을 얘기할 때 윤유경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 하는데, 저는 윤유경 학원을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닌다. 윤유경 학원은 1등급을 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253건에 관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매 1년에 2번씩 이렇게 명예전당에 아이들이 나중에 동생들이라든지 후배들이 보고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명예전당에 이 학생들의 이름을 한자씩 가르쳐 넣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영수 이렇게 1등급인 친구들도 많고 전교 1등인 친구도 있고, 한 과목뿐만 아니라 2과목 이상 1등인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취약한지 그 문제의 패턴을 알고 또 새로운 문제에도 대비하고, 이런 우리 시스템이 그 결과를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등급 아이들이 2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여러 과목 전교 1등 친구들도 있고, 대폭 상승한 친구들, 30점 이상 상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성적을 달성하게 됐는지, 물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했지만 담당 선생님들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각 학교별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일단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여고 1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간기말 모두 문학과 문법만으로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독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학년 과정에서는 작년처럼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학기 시험에서는 부교재를 따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와 3월, 6월 모의고사 문학지문 및 문법에서만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학 개념은 3학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개념 파트를 프린트로 제공해 줍니다. 중간 기말 모두 문학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법을 외부 지문과 엮어 선택지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과 작품에 대한 내용 및 표현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유형들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법은 문법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는데, 사실상 중세국어를 제외한 전 범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가진 한여고에서 고득점 및 1, 2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학 개념어를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선행 과정에서 반드시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문학작품에 대한 갈래상 특징, 표현법 등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단순한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은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범위 작품과 비슷한 주제, 소재, 표현법이 쓰인 작품을 엮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법은 타 학교보다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문법 개념 선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도 보기를 바탕으로 예시에 적용해서 푸는 연습, 즉 모의고사 문제 유형도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광여고 내신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수학 강사 최지훈이고요. 일단은 여고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고가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닌데 다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없기 때문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거든요. 이번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1컷이 83인데 2컷이 79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1컷이 83인데 2컷이 79라는 거는 1컷이 11명 정도, 12명 정도니까 2컷이 30명이니까 그 20명 사이에 4명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 여고 수학 시험이 어렵지 않지만 여고에서 수학 시험을 본다는 게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한광여고 출제 경향은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익힘책에서 출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책들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고난도 문제가 교과서 변형에서 나오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교과서 변형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단순히 교과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를 동시에 풀어줘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신 특징 자체가 15번까지는 무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등식에서의 계산이 문제가 많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낯설고 모의고사 느낌이 나도록 출제가 돼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뭐냐면은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득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학 교과서하고 익힘책 부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양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푼다고 해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틀리면 정확하게 오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원 자체가 그 피드백실 시스템이 있어서 모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오답을 하고 그에 관련돼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저희 학원에서 어릴 때부터 다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광여고에서 1학기 수학을 1등을 했거든요. 그 학생도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냐면은 1등급에서도 더 잘하려고 하고 나중에 최저를 맞추려고 하면은 모의고사 기출이 언제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부를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한여고 1학년 영어시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여전히 비중이 낮고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 약 20문제 정도로 비중이 높게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0지문 정도 되는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형 중에서는 주제 제목 문제들이 7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은 보통 2-3개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번 기말에는 특이하게 한 문제만 나왔고 외부 발표 논문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주로 제목 문제에서 선택지의 헷갈림을 유도하게 출제하였습니다.
선택지 단어가 물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여고 특성상 핵심 소재를 살짝 변형해서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논술형은 중간에 비해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학생들의 점수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문의 요약문을 따로 만들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쓰거나 변형해서 쓰는 경우 또는 배열하는 문제였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약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도 많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주제 관련 문제를 위해서 먼저 키워드, 핵심 소재를 잡고 주제를 영어와 한글, 문장으로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여고 수업에서는 무조건 이 주제문을 자체 제작하여 수업을 해주고 있고 주제 관련 문제를 많이 풀리면서 고득점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 빈칸 문제는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반드시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서 관련성이 높은 답을 선택지에서 찾을 수 있게 연습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윤유경 학원은 그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클리닉실에서 수업 관련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문제를 7개 정도나 내기 때문에 선택지 단어가 어려워지는 걸 고려했을 때 비내신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기출단어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학원에서는 비내신 기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단어 시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을 위해선 무조건 이 외부 지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내신 자료가 아닌 고2, 고3 기출 자료로 평상시 학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비정보 국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정보 국어 시험은요, 내신형 암기 문제보다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대시 시험 범위가 윤동주 자아상이었는데요. 시험 지문에는 자아상과 외부 작품인 이상의 날개가 함께 나왔습니다. 자아상과 날개에 대해서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1번,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항은 외부 지문인 날개 분석을 위한 보기가 주어졌고 날개에 대해서 단독으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시와 그리고 고전시가 문항 문제 12문제가 모두 이런 식으로 세팅되었어요. 시험 범위 내 소설 역시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배우지 않는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알고 있니? 문학 경험치, 해석하는 능력이 있니?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문법은 여러 개의 개념을 동시에 묻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문법에서도 배우지 않는 개념을 보기로 제시하고 보기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정고 1학년 부교재가 독서인데요. 시험 범위는 5지문인데 아이들이 까다로운 지문 하나를 변형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독서 역시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을 보기로 제시한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요. 비정고의 시험의 내신 특징이랑 출제 경향을 같이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반복해서 나왔단 말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여기죠. 외부 지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배우지 않는 외부 지문에 낯선 유형에 당황한 아이들이 시험지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배우지 않는 외부 지문이 절반을 넘어가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득점 전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기초 기본이라고 말하는 문학과 문법 개념이 진행형이 아니라 완성형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이 내 것 같지 않은 이 개념들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외부 지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모의고사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법도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도 주어진 보기를 통해서 개념 적용해서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비문학 지문을 꾸준하게 분석하고 연습을 통해서 독해력을 키울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윤유경 학원의 중학교 학생들은요, 학원 계절을 바탕으로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풀고 있습니다. 독서 지문도 꾸준히 읽고 분석하며 이 앞 단계의 고득점 전략에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와도 길을 잃지 않고 고득점이라는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윤유경 학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전고 수학 시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전고 1학년 수학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해서 상위 등급을 받기가 마냥 쉬운 것도 아닙니다. 비전중 시험이 너무 쉬워서 100점이 수십 명 나오고 90점대 학생도 매우 많은데 이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내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고등학교 내신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15번까지는 교과서와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지만 16번부터 22번까지는 교과서를 변형한 계산이 복잡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풀이 과정은 어렵지 않았기에 평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계산 능력을 길러 놓았다면 무난히 풀 수 있어야 하지만 학생들은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등급 79점, 2등급 69점, 3등급 56점으로 중간고사 대비 대략 1등급 5점, 2등급 10점, 3등급 15점 정도 등급 컷이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내신처럼 최상위 점수가 100점대, 90점대로 다수 분포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높은 점수라 해도 고등학교 진학 후 고득점을 장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쉽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불가능하므로 중학교 내신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미리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선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득점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평소에도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 변형 문제 및 복잡한 계산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비전고 1학년 24년 시험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출제 경향 같은 경우 외부 지문 없이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 학교에 비해서 논술형의 점수 비중이 40점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객관식에서는 모의고사 형태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논술형에서는 단어를 찾아 쓰는 문제와 또 문장 변형의 형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어 넣기의 문제의 경우 이 한 문제를 나눠서 출제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총 문제의 수는 21문장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특징 같은 경우 객관식 보기에 의해 변형을 많이 시켜서 학생들에게 단순 암기를 했을 때 잘못된 해석을 유도해서 오답률을 올렸으며 실제 출제 지문에서도 원문의 변형을 통해 암기를 통해 푸는 방식, 즉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을 지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논술형에서는 도식화 문제를 2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채워넣는 단어의 수가 12개로 지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렇다면 풀지 못하게 했으며 원문을 더 비교급으로 바꿔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조건에 맞춰서 작문하라고 하는 단순 암기에서 나열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작문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리면 서술형의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술형 부분을 정확히 맞추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문 파트에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작문 같은 경우 명확한 개념이 없이 반복적인 학습을 할 경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한 문장을 작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과 문법 요소를 확실히 잡고 써보는 연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고1 국어 내신 분석입니다. 먼저 출제 경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갈래 중에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가 시험 범위이므로 문학 전반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하고 갈래의 특징에 대한 문제와 작품의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가 비중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문법 시험 범위도 많은 편이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문법 내용 중 품사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기가 제시된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하나 비교하며 정답을 찾아내는 꼼꼼한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내신 특징입니다. 시험 범위가 교과서와 학교에서 배부한 학습지로 외부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시대 가사와 시조, 사설시조와 고전소설 운영전, 전문이 시험 범위이며 현대시 또한 많은 작품이 시험 범위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기본 학습이 전제되었어야 합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는 3단원 현대시이며 4단원은 문법입니다. 5단원은 독서 지문으로 학교에서는 교과서 지문 말고 연계된 다른 외부 지문을 시험에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 대해 꼼꼼히 학습해야 함은 물론이고 독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문법 시험 범위도 많은 편이라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합니다. 다음은 고득점 전략입니다. 국어학습에 필요한 전반적 개념 이해와 기본 실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신 시험 기간 내에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적어도 중3부터는 국어 선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안고 1학년 우리가 중간과 기말 합쳐서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내신의 특징 그리고 이제 고득점 전략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안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1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이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하가 되는 경우가 10번까지 가는데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가 하가 되고 7번부터 11번 정도가 이제 난이도 중, 그 다음에 12번부터 16번까지가 난이도 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도 1번은 난이도가 중 정도 되고요, 2번은 난이도 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교재는 수학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그리고 수학의 원리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별로 보질 않고 수학의 원리로 교과서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 특징을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와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도형 단원을 어려워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서 1등급 컷이 중간보다는 2, 3점 하락했습니다. 부교재 연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한 물어보는 문제 성향 자체가 유형화 파악과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응용, 심화 단계까지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반복적인 문제보다는 수학 능력의 자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단일 단원 출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학교는 연계성 문제가 많았지만 신안고는 단일 단원에서 오히려 문제 출제 문항수가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부교재 출제 유형은 적었습니다. 문제가 적게 나왔죠, 부교재에 비해서. 자, 그리고 고득점 전략은 일단 다른 학교와 시험의 차이점이 좀 크기 때문에 신안고는 평상시 깊은 개념의 내재화와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사고력을 평상시에 키워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화 문제집과 난이도 있는 기출 문제집을 평상시에 잘 다루어 놔야 되겠습니다. 신안고 영어시험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신안고는 시험 문제 유형이 매년 조금씩 변형은 있으나 급격하게 많이 변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 한번 잡아둔 틀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도 작년 1학년에 비해 큰 변형은 없으며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으로 서술형과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경향은 문제 유형은 크게는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누며 시험 범위 외에 기본 실력을 묻는 외부 지문의 경우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등급 구분을 위한 변별력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내부 지문의 경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일부분이나 어휘를 변형하여 출제하였으며 외부 지문의 경우 고1 상 또는 고2 문제 정도에서 출제하여 1, 2등급과 3등급 아이들을 가릴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외부 지문 서술형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아이들을 위한 변별력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내부 지문들의 경우 학교에서 문장과 어휘를 바꾸기 때문에 암기식의 공부보다는 내용 이해와 지문의 흐름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구문독해 실력이 요구됩니다. 외부 지문의 경우 객관식은 고1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정도 나와야 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모의고사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지문 서술형의 경우 최상위 학생들과 2등급 학생들을 가리기 위한 문제이며 지문의 주제나 빈칸 부분을 단어 배열하여 순서 조합하는 문제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문장도 만들어야 하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며 단기간에는 연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평소에 신앙고 문제 스타일에 맞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시중의 서술형의 문제들을 푸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확실하게 도움되기는 어려우며 학교 스타일에 맞도록 만들어진 교재로 연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는 단기간은 어렵지만 꾸준하게 풀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하여 서술형 문제를 연습 중이며 실력 향상을 위한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평여고 1학년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이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법 2개 단원과 문학, 시, 소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점으로 보면 문법, 문학 대부분 다 교과서 출제 범위는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물 이런 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쉽게 출제돼서 기말고사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이제 시험 볼 때 체감 난이도가 대폭 상승해서 등급컷도 90점 넘는 아이들이 2~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면 중3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고1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으로 출제돼서 시험 범위 작품과 연관성을 찾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요. 문법은 한글 맞춤법 부분만 교과서에서 출제되고 문법 요소는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보면 문법 단위는 학교 프린터 위주로 학생들이 암기하고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 교과서 내에 학습활동 꼼꼼하게 암기를 시켜서 항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요. 문학작품의 특징을 보면 시대별, 연대별 순서로 시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삶의 특징, 또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보기 제시형으로 나타내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내의 작품들만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내의 작품들 플러스 내가 배우지 않았던 낯선 작품 분석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연습과 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런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이제 푸는 방법들, 암기가 아니라 이해시키고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한 평여고 시험 난이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여고 1학년 수학시험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중간고사는 교과서 17문항, 교과서 외부에서 3문항 정도 나왔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는 교과서에서 16문항, 그리고 교과서 외부에서 한 4문항 정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중간 기말 모두 객관식 16문항, 논술형 4문항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내신 특징을 보시면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교과서에서 좀 출제를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은 한 문제 정도 됐었고요. 학생에 따라서 농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특성상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생들의 연습량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논술형 문제들을 조금 알려줬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그런 힌트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18점 정도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등급컷 또한 10점 정도 떨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과서 출제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고득점 전략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그런 경향이 아니었어서 기본적인 유형서들 풀면서 다양한 문제 형태에 익숙해져서 자동화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타교재 풀 시간이 없으면 교과서만 반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서만 풀다 보면은 익숙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막히면 계속 그 문제만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 없어가지고 논술형 문제는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간 관리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시간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논술형 대비는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문제 푸는 습관을 통해 가지고 좀 실력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과서 마스터하는 거, 노트에 문제 푸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학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시간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이 된다면 2학기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 1학기 평여고 1학년 시험은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단순 암기를 통한 그런 시험을 지향하며 우리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치 향후 수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처럼 주관식 없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시험이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고교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이는 시험 범위로 지목된 지문들이 거의 새로운 지문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많이 변형되어져서 나왔었는데, 심지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격차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가 돼서 1등급이 없었어요. 한 문제만 틀려도 우리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은 63점만 넘어도 2등급, 심지어 우리 61점을 받은 학생이 2등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문이나 선지에 수록된 어휘들 중 상당 수준은 고3 수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번 시험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그 친구가 만약에 고3 과정까지 대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힘들었을 시험입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는 전년도까지 내신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신설학교에서 고3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학기 때는 주관식을 다시 추가시키겠다는 등 계속된 변화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기존 내용의 충분한 숙지와 해석 능력이 뒷받침되면 모든 문제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난이도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내신 영어의 훈련 방법보다는 모의고사 대비 훈련 방식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평여고 1학년 진학을 고려하고 계신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에서 진행 중인 본 수업과 클리닉을 착실하게 따라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우리 본 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은 계속되는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계십니다. 평여고 1학년 예비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고 1 내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예시어 엮어 문법을 출제하였고 모의고사형 문제로 변별력을 가렸습니다. 토론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형 문제로 변별력을 가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신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와 학습지에 있는 개념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선지에 제시된 예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형 문제를 각 범위별로 한두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보기에서 문법 조항을 그대로 제시하고 그것을 예시와 짝 맞추는 형식, 토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지문과 연관 짓는 형식, 피동문의 새로운 내용을 지문에 제시하여
지문의 내용과 선지와의 일치성을 묻는 형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및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숙지한 이후 모의고사형 문제를 많이 풀게 하여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문항수가 많아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형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여 실전에 대한 시간 조절 연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광고 1 내신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항은 25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 전 단원에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를 살피면 각 영역별로 균등하게 상중하 적절히 포진되고 있고 도형 단원의 연계성이 두드러진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말은 더 심합니다. 도형 단원에서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개념은 당연히 우리가 표현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등 과정의 개념이란 것은 닮음이라던가 원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신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그 시험 내용을 살피면은 각 식을 세워서 풀이를 해야 되는 방정식이나 부등식보다는 도형에 연계된 특별히 원과 직선을 묻는 문항에서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식 세우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므로 그다지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을 굉장히 심화로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원과 직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기말고사는 원과 직선이고 1학기 중간고사는 기본적인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에 관련된 내용을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득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1번부터 10번 이내까지는 계산 실수가 없도록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각 공식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꼭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11번부터 17번 또는 18번까지는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변형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고난도 유형서나 그냥 유형서의 상 수준의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특히 직선, 원을 연계하는 그런 심화 문제는 보통의 유형서에서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모의고사형 문제집을 준비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고득점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개념서, 유형서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고난도 유형이 있는 문항집을 꼭 사셔서 준비를 하시고 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뒷번호 6문항 1등급 킬러가 되는 문항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항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광고 1학년 영어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장은 30문제 출제가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문제가 30문제다. 시간 배분 못하면 문제 다 못 푸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랑은 달라요. 자, 왜 그런지 유형 언급하면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법 문제 선택형으로 4문제, 논술형으로 1문제, 어휘 문제 선택형 4문제, 빈칸줄은 선택형 2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 전부 다 변형 출제됩니다.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한 교과서와 내가 공부한 부교재에 나온 단어와 문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하고요.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 생깁니다.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배점도 매우 낮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신 특징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한광고 1학년만 2024년도에 부교재 선정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부교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매우 적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난이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지문을 이해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고득점 전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 범위가 매우 적고 부교재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교과서냐 부교재냐? 부교재 먼저다. 교과서는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니요.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교과서 무조건 공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교재 학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술형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논술형 문제 3문제가 앞서서 본 것처럼 어법 1문제와 문장 완성 2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문장 완성 2문제를 위해서 모든 지문을 외우겠다? 아니요. 이것은 어법과 작문 실력을 키워가면서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할 거냐? 해석 관련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석 관련 문제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 구문 독해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정답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서의 논리와 풀이 과정,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구문 독해가 정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별적으로 개별의 논리와 개별의 풀이 과정, 즉 타당한 본인만의 문제 풀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한광고 1학년 시험에서의 주된 고득점 전략이 되거든요. 요거 궁금하시죠? 학원에 오셔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설명을 하게 된 강사입니다. 먼저 평택고 1학년 국어 중간 및 기말 시험지의 구성을 설명하면 중간 및 기말고사의 문제 수는 25문제 선택형이며 문학 지문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와 교과서 지문이 혼재되어 있고 독서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보자면 대충 22년 정도까지는 절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평균도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1학기까지는 시험 범위도 어느 적정선을 지켰다면 2학기가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공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만 기준으로 보자면 시험 범위의 적정선을 지키고 있으며 난이도도 예전보다는 높지 않게 무난한 출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 구성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난하다 하더라도 범위의 세부적 내용까지 출제되며 문법의 경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택고를 선택할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국어 각 영역에 대해 평균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택고 특성상 상위 등급 받기가 치열한 경우가 많으며 한 문제 실수로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평택고 내부 사정을 볼 때 중학교 3학년을 보내는 겨울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학, 독서 교재도 많지만 일단 고1 모의고사 풀기를 통해 문학 및 독서 지문을 접하면서 가르치는 강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서 시행할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 풀기 경험을 최대한 쌓아두는 것이 고등학교를 가서도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국어 공부가 무엇인지 방향을 잡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고 1학년 수학시험은 교과서를 잘 활용하지 않고 주로 부교재와 최근에 본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부교재와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학년 때 수학 문제를 외워서 풀기 시작하면 당장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수능이 나아가는 방향은
생각하는 수학을 해야 하고 또한 1학년 수학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워서 푼다면 수능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원리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 많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저희 학원의 피드백 시스템과 노트 정리 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을 받고 이를 노트에 정리하여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성적은 우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부교재와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며 많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1학년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고 저희 학원의 피드백 시스템과 노트 정리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저희 학원은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고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고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학교보다 시험 지문이 매우 넓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00지문이 넘었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이 좁은 관계로 84지문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통 타 학교,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은 시험 범위는 40지문 내외인 걸 보면 보통은 3배에서 2배 정도의 넓은 시험 범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넓으면서도 문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1등급, 2등급 점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원래는 서술형을 다양한 문제로 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서술형의 문장 배열 형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평고도 서술형을 할 때에는 문장 배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은 보통 평고는 고2 부교재를 쓰는데 금년에는 고1 교재를 써서 난이도가 평소보다는 약간 쉬워졌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부교재 84지문이라는 넓은 시험 범위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고를 선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모의고사 풀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내신을 준비할 때 모의고사 풀이에 필요한 폭넓은 어휘와 기본 해석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평고에서는 좋은 내신 성적을 얻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더 평고를 선택할 때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